정말 신기해. 분명히 고향의 부모님과 가족, 그리고 친구들, 나의 소중한 추억이 다 그곳에 있는데 왜 돌아가고 싶지가 않을까? 확실한 건 한국은 물가가 싼 것도 아니고 경쟁도 매우 치열한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냥 여기서 힘들게 경쟁하더라도 적응하면서 살고 싶어. 부모님과 친구들은 도저히 이해 못하겠지만 한국에 단 1년이라도 살아보면 왜 내가 고국으로 돌아가기 싫어하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 세상의 그 어느 나라도 이런 시스템과 환경, 시민의식을 가진 나라는 정말 보기 힘들거든. 어쩔 땐 한국 사람들이 누리는 혜택을 보면서 다시 태어난다면 반드시 한국 사람으로 태어나게 해달라고 빌고 싶다니까. 카페에 앉아서 얘기를 나누는 세 명의 여성들은 끊임없이 한국에 대해서 부러워하고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일행 중 한 사람은 한국 사람인 것 같았고, 이 한국인 여성은 얼굴에 자랑스러움과 뿌듯함으로 연신 얼굴에 미소를 머금고 있었는데요. 도대체 무슨 대화이길래 한국인 여성은 두 외국인 여성에게 부러운 눈길을 받고 있었을까요? 오늘의 사연은 영국에서 온 사라 씨가 들려주신 내용과 SNS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된 이야기입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에서 온 사라 웨더스라고 합니다. 저는 대학교에서 마케팅 경영학을 전공하고 운이 좋게 영국의 대형 식품회사에 졸업과 동시에 취업을 해서 1년간 근무를 하다가 회사에서 인정을 받아 해외 파견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해외 파견은 아시아 쪽을 담당하고 있는 지사로서 그곳이 한국이었습니다. 영국과 한국은 거리도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파견을 가는 것이 너무나 싫었습니다. 누구라도 자신이 살던 고향, 더군다나 나라를 떠나 산다는 것이 말처럼 쉽지가 않거든요. 생활습관, 환경, 무엇보다 같이 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부모님, 친구들과 작별을 하고 오로지 혼자서 생활을 해야 한다는 두려움이 있다 보니 출국 날짜가 다가올 때마다 시간이 멈췄으면 하는 바람이 사실은 있었었죠. 하지만 그 망설임과 두려움, 외로움의 시간도 막상 한국에서 2년을 살아보니 이제는 제 나라 영국에 대한 그리움과 향수가 서서히 잊혀질 정도로 전혀 생각이 나지 않았고 한국 생활에 완전히 녹아들어 버렸습니다. 저희 회사가 다국적 기업이다 보니 한국에 있는 지사의 다른 나라 친구들도 근무를 하기 때문에 한 번씩 각자 자기 나라에 대한 문화적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은 프랑스 친구 마리옹과 한국인 친구 정은이와 함께 한국의 어떤 점이 좋은지, 왜 한국에 계속 살고 싶은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어 볼까 하는데요. 우선 한국 사람들은 지나가다 가도 사진을 찍어달라고 부탁을 하면 전 세계인 중에 가장 정성껏 찍어주는 사람이 바로 한국 사람인 것 같았어요. 유럽에서는 사진 찍어달라는 부탁을 절대 하지 않는 이유는 그런 부탁을 해서 폰을 넘겨주면 그냥 들고 튀어버리거든요. 모르는 사람에게 물건을 건네준다는 것은 내 물건 가져가도 좋다는 그런 인식이기 때문에 그런 부탁 자체를 하지 않는 데 반해 한국에서는 제가 수십 번을 부탁해도 전부 친절히 사진을 찍어주고 심지어 더 예쁘게 찍어준다며 구도까지 잡아주는 사람도 있을 정도로 매우 친절했거든요. 옆에 있던 프랑스 친구 마리옹도 공감을 했습니다. 예전에 자신이 미국에 갔을 때 사진을 부탁하니 대충 찍고 흔들리든 말던 성의 없이 찍어줬던 기억이 난다고 합니다. 마리옹은 자신의 아버지가 외교관으로 18년을 외국에서 근무를 하셨고 한국에도 5년을 근무를 하셨는데 항상 말씀하시기를 전 세계를 돌아다녀봐도 한국인처럼 남의 물건 탐내지 않고 정도 많으면서 의료, 치안, 통신, 행정 서비스가 좋은 나라는 단 한 개국도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사실 저도 한국에 있으면서 지갑을 여러 번 분실했었는데 모두 그대로 돌아왔던 게 너무 신기했고 진짜 한국 사람들은 남의 물건 탐낸다는 건 생각조차 안 하는 것 같았습니다. 듣고 있던 정은이가 이게 한국에서는 아주 당연한 일인데 이걸 이렇게까지 신기하게 생각하는 외국 사람들이 한편으로는 안타깝다고 했습니다. 정은이는 한국에 이런 말도 있다고 했습니다. 내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세상이 미쳐 돌아가도 스스로에게 부끄러운 짓은 하지 않겠다는 말이 한국인들에게 깊숙이 박혀 있다고 했습니다. 한국 사람은 남의 물건을 가져가서 생기는 정신적 부담감이 더 불편하니까 떳떳한 게 좋다고 했고 자신의 양심의 값이 남의 물건보다 더 소중하고 가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저도 얼마 전 대구에 갔는데 지하철역에서 깜빡하고 폰을 두고 내렸는데 허겁지겁 다시 찾으러 갔다가 없어서 혹시나 하고 지하철 직원에게 긴급 전화를 하니 직원분이 핸드폰 맡겨놓은 게 있는데 잠시만요 하더니 폰을 가지고 오셨어요. 솔직히 유동인구가 많은 시간대라 기대를 안 했는데 너무 고맙고 신기하더라고요. 그때 확실히 느꼈죠. 한국 사람들은 남의 물건을 주우면
돌려준다는 영상들이 다 사실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았죠. 정은이가 한국은 기본적으로 어릴 적부터 남의 물건에 손대는 거 하면 안 된다는 교육을 철저히 받았고, 한국인에게 양심이란 건 그 어떤 것보다 엄격한 것이다 라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다고 했습니다. 마리옹은 처음 한국에 왔을 때 사람들이 두 손에 가방이나 짐을 양손에 들고 길거리를 다니는 게 너무 신기했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에서는 치안이 좋지 않아서 기본적으로 양손에 짐을 들고 다니지 않는다고 했거든요. 계속해서 마리옹은 북유럽 국가나 이탈리아, 로마, 프랑스 파리 등에는 소매치기가 극성을 부린다고 합니다. 에펠탑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많이 털리고 자신의 고향 프랑스 파리 길거리에서도 10대 중반 소녀들에게 백팩에 넣어둔 지갑을 털린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보통 유럽 여행 갈 때 지갑을 2개 혹은 3개를 가지고 다니면서 현금은 주로 허리 부분에 여권과 함께 보관한다는 말을 했을 때 정은이는 슬며시 웃더군요. 유럽인들은 어릴 때부터 내 물건은 내가 지켜라를 교육시키고 한국은 남의 것에 탐하지 말라는 교육을 시켰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한국만큼 치안이 좋은 나라는 없는 것 같았어요. 많은 외국인들이 꼽는 장점인데요. 실제 한국의 치안은 세계 최고 수준에 솟하는 것 같아요. 한국은 번화가에서 소매치기를 보기 힘들며 지하철을 비롯한 대중교통도 매우 밝고 안전합니다. 한국인이라면 당연하게 생각하겠지만 외국에서는 대도시에만 나가도 소매치기가 빈번하고 지하철에서는 지린내가 진동하는 유럽과 비교하면 대단한 것 같아요. 미국 지하철은 침침한 데다가 음침하고 낙서가 정말 많거든요. 한국에서 소매치기범에 대해서 뉴스를 별로 들은 적도 없고 실제로 사람이 많은 지하철이나 공공장소에서 그런 일이 한 번도 발생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았습니다. 또 세계 각 지역에서 문제가 많은 종교 분쟁, 인종 분쟁, 지역 분쟁도 폭력적인 수준으로 번지는 일은 거의 없고 테러라고 부를 만한 사건은 들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았습니다. 늦은 밤이나 이른 새벽까지 마음 놓고 길거리를 돌아다닐 수 있는 국가는 얼마 안 되며 미국이나 중국, 인도, 유럽 등에서는 늘 소매치기를 당할까 노심초사해야 하는 반면 한국에서는 그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마음이 편하다고 합니다. 한국인들은 정말 친절하고 정이 많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었는데요. 외국인들이 길을 물어도 친절하게 상세히 가르쳐 주려고 하고 또 어떤 가게를 들어가도 친절한 아르바이트생과 직원들의 서비스 덕분에 한국인들을 높게 평가하는 것 같아요. 마리옹은 한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 대중교통이 저렴하고 편리한 것도 외국인들이 살기 좋은 점으로 꼽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자가용이 없어도 대중교통을 통해 여러 도시를 편하게 이동할 수 있고 특히 외국인들은 교통카드만 있으면 호성 관계없이 환승이 가능하며 요금 정산도 한 번에 이루어지는 한국의 대중교통 시스템을 큰 장점으로 꼽았습니다. 또한 지하철이나 버스 내부의 쾌적한 환경에 놀랐다고 했는데 와이파이도 잘 터지며 냉난방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다고 했습니다. 툭하면 연착에 고장이 잦고 위생 상태나 시설이 낙후한 미국이나 유럽의 지하철과 비교하면 그야말로 천국처럼 느껴진다고 했습니다. 이 외에도 대중교통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스크린이나 정류장 내 의자 등 전반적인 시설이 잘 갖춰져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빙수 팝콘까지 배달되는 배달공화국, 한국의 배달 문화에 감탄을 했습니다. 우버이츠, 아마존 프레시 등 외국에도 음식을 배달해주는 업체들이 있지만 이들은 배달 대행 개념의 서비스일 뿐 배달 중개업은 한국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특히 외국인들은 한강, 바닷가 등 야외에서도 정확하게 배달을 받는 문화를 보고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외국에서는 보통 피자나 치킨 정도가 배달 가능한 음식인데 반해서 한국은 면음식, 식사, 햄버거, 심지어 디저트, 커피, 떡볶이까지 배달이 되니 이런 시스템은 정말 놀라운 것 같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좋은 점은 공공 서비스를 빼놓을 수가 없었죠. 영국에서 저는 은행이나 우체국에 갈 때마다 속 터지게 느린 시스템에 화가 머리 끝까지 오르기 일쑤였거든요. 은행 계좌 개설에 1개월이 걸린다면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오래 기다렸는데도 제대로 되는 건 없고 심지어 불친절하기까지 합니다. 신사의 나라인 영국에서 말이죠. 인터넷 설치하려고 하면 몇 주를 기다리는 것은 물론이고 가격 또한 사악하기 그지없습니다. 이렇듯 모든 행정이 느려 터졌고 지불하는 비용 또한 만만치가 않은 데에 비해서 한국은 모든 게 일사천리로 바로바로 해결이 되어버리죠. 비교가 되어도 너무 비교가 되었죠. 그리고 의료 서비스에 대해서는 저는 큰 병에 걸리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한국의 일반 의료 서비스는 우수하고 의료비 또한 적절한 수준인 것 같았습니다. 모든 과의 전문의가 상시 대기하고 있어 오래 기다리지 않아도 진료를 받을 수가 있는데 반해 영국에서는 무료 의료 서비스 제도가 있어 어느 정도 도움이 되지만
장기간 대기자 명단에 이름을 올려야 가능합니다. 전문의사 진료에는 몇 주, 큰 병이라면 몇 년이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언젠가 영국에서 제가 팔목을 삐어 병원에 간 적이 있었는데 마냥 기다릴 수 없어서 사립병원을 방문해서 엑스레이 검사 한 번에 40만 원 정도의 진료비가 청구됐습니다. 한국이라면 5분 정도 대기한 후에 2만 원 정도 금액의 엑스레이를 찍었을 수 있었을 텐데 말이죠. 또 하나 영국에서는 인터넷은 형편없이 느리고 지하철 인터넷 연결은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플랫폼에서 지하철을 기다릴 때는 간혹 와이파이 연결이 되기도 하는데 그것도 딱 역에 서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역에 멈춰서는 1, 2분가량 와이파이를 사용하다가 지하철이 움직이면 다시 끊기는 그런 상황이 반복된다고 보면 되거든요. 한국처럼 빠른 모바일 네트워크, 광속도로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는 나라는 흔치 않습니다. 마리옹은 한국의 대단한 점의 하나로 온라인 쇼핑을 얘기했습니다. 한국에서는 모든 것을 온라인으로 살 수 있는데 구매한 상품이 국내 배송이면 보통 다음날 받아볼 수가 있는데 한국은 밤 12시 이전에 주문하면 신선식품이 다음날 아침 7시에 받아보는 새벽 배송까지 등장한 것을 보고 경악을 했다고 합니다. 마라옹은 어떻게 이 모든 것이 가능한지 의문이지만 분명한 것은 세계 어디에서도 이런 시스템을 사용하는 나라는 없을 거라고 하면서 정말 놀라운 시스템이라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아주 놀라는 반응이 의외로 한국의 물입니다. 유럽의 경우 토양근간이 대부분이 석회질로 수질 자원도 상당수가 석회수라서 가정으로 공급되는 정수장치를 통해서도 완벽하게 걸러지지 않아 식기에도 석회가 끼거나 피부에 안 좋은 성분에 많은 생활 불편함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석회수를 찾아보기가 힘들며 화강암이 자연 필터 역할을 해주며 정수시설도 발달되어 있어서 한국 전체에 깨끗한 물이 공급이 된다는 점이 대단한 장점인 것 같았습니다. 수질도 매우 깨끗해서 일상생활에 아무 불편이 없는 점에 외국인들이 좋아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장점들이 많아서 저와 마리옹은 솔직하게 영국과 프랑스로 돌아가기가 싫었습니다. 돌아가기가 싫은 것보다 이곳에서의 편리한 생활에서 다시 답답하고 문제 해결이 잘 안 되는 생활을 해야 된다는 자체가 사실은 더 싫었거든요. 정은이는 웃으면서 그래도 본인이 태어나고 자란 곳인데 답답해도 참아야 되지 않겠니라고 얘기를 했고 저는 그 말을 듣고 정말 진지하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어떻게 한국에서 계속 살 수는 없을까라고 물으니 정은이는 잠시 심각하게 생각을 하더니 방법이 있다고 말을 했죠. 마리옹과 저는 귀를 쫑긋 세우며 그게 뭐야 라고 물으니 정은이는 한국 남자랑 결혼을 해서 여기서 국적을 취득하고 살면 간단히 해결된다고 했고 마리옹과 저는 그런 정은이의 농담에 눈을 흘기고는 그만 같이 웃었습니다. 분명한 건 한국 사람들은 한국의 편리함을 모르실 수 있겠지만 외국에 한 달만 나가서 살아보면 한국이 얼마나 편하고 살기 좋은 나라인지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저도 계속해서 한국에 살고 싶습니다. 정말 정은이 말대로 괜찮은 한국 남자와 인연이 되었으면 하는 솔직한 바람입니다. 저의 얘기는 여기까지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